지금 최상병 특검이 이제 전국에 일단 화두인데 최상병 특검은 그냥 일종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사실은 윤석열이 그냥 개 망친 나라 중에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도구인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무슨 본회의에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법사위원장 내주면서 만든 법이 그거예요. 다수당이 법사위를 패싱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160일이 지나서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직진하고 있죠, 직진. 어저께 그 기사가 이제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민주당 단합, 국민의힘 균열. 저건 뭐냐면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향해 가고 있고 어제만 해도 당선인 116명이 또 낙선자 포함해가지고 최상병 특검 처리해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찬성할래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5월 2일 날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151석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상정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300명 중에서 지금 3명이 모자르니까 198명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요. 그럼 국민의힘 측에서 우리가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요. 22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22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그 국민의힘 측 그 당선자 포함 4명 포함해서 196명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4석만 이것이 이탈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것에 거부권 행사해도 이것은 통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저는 무조건 윤석열 탄핵이 무조건 길에 돌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요. 분당 이야기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이 이제 서로 강렬하게 대립을 할 것이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분당을 촉진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상황은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국민의힘 계열이 한 4, 50명이 탈당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이 박근혜를 탄핵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랑 좀 유사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인 명분의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납작 고개 숙이고 임기는 내가 지키겠다는 구조로 가면 그들 내에서 탈당을 하거나 분열할 요소가 사라져요. 야 대통령이 지금 국민 뜻 듣겠다 그러는데 네가 왜 거기서 탈당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자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지방선거. 2년 뒤 지방선거. 그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공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오늘 같은 모습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의 분당도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시작점에 최상병 특검이 있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마저도 아까 세월호 이야기랑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국가를 지키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뭐 그들 가족사 히스토리긴 합니다만 시험관 아기로 낳은 아이가 아니 웃으시면 안 되고 네 죄송합니다. 해병대라고 하는 거에 자원이 입대해가지고 대민 지원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시험관 아기로 낳은 아기를 갖다가 최수근 상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왜 웃었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시험관 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웃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충분히 네. 이해했고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일 뿐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첫인상 같은 거죠.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사실은 그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최상병 이 특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김건희 특검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100배 양보해서 그래 나 와이프는 포기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살이 자기 가슴을 지금 겨누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상병 이 특검을 어떻게 윤석열이 거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도 되게 궁금한
핵심 네. 포인트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 200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빨리빨리 좀 정권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까 분당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22대가 아니어도 21대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22대 공천 못 받았던 분들, 뭐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윤석열 씨 끌어내릴 거야 그러면 충분히 저는 21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5월 달에 마지막 국회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국회는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21대 때 최상병 일단 통과시킬 거야.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은 22대로 넘길 거야. 이 분위기거든요. 현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원 구성 협상이 지루하게 갈 거예요. 법사위원장 놓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게 되면 그걸 양보한 원내대표는 아마 망고 역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 좀 양보하. 다음 총선에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원내대표 지금 뭐 본인 자천 타천 하마평 되게 많이 오르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절대 다수당을 얻는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는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방법은 이제 그것밖에 없지. 패스트트랙만 주구장창 돌려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건 최상병 특검은 첫 시작이긴 하지만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오늘 윤석열이 그 한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거부하겠다. 자기가 옳았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최상병 특검 하나로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한테 압력을 놓고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에 압력을 넣는 그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범인으로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이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22대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건희 뭐 대장동 해가지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뭐 쌍특검 중에 사실은 대장동 특검도 윤석열이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초기 자본 시드머니요.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돈을 대충 수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했고 나중에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 까지 관계까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말할 것도 없이. 요거는 22대 국회에 그 다음에 던져질 일종의 저는 윤석열 앞에 놓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이거 밟을 수 있냐 없느냐. 저는 못 밟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특검으로 그냥 끝나는 상황에 가까울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권 때 그때 검찰에서 이미 도이치모터스로 이제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가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그때 뻘소리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이것이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지금 1심이 유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에도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마저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윤석열이 이제 최상병이랑 같이 해서 최상병 특검이랑 같이 해서 저는 다시 한번 탄핵을 말씀드립니다. 탄핵의 네. 지름길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인 또 이제, 스피드도 올리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 판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파. 그게 자기 무덤인 거예요.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을 김건희와 자기를 지킬 사람으로 실제적인 이제 검찰총장보다는 오히려 더 수사를 해야 될. 그래서 지금 송경호를 경질한다고 했다가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숨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검사들도 공무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당선되자마자 검찰청으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수사해라 마지막 기회다. 안 그러면 니들 다 탄핵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압박이 있는데 저는 검찰 내에서 이제 결국 반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같이 묻혀요.
윤석열이랑 같이. 그렇죠. 우리는 지난번에 검사, 저도 살면서 검사라는 직업이 탄핵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도 잘못되면 이제 탄핵돼가지고 변호사도 이제 못하고 그러겠구나. 바로 이제 꼬리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과거에서 우리 그 보도자료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의혹 실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보도자료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털지 않았었냐, 수사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이성윤 지금 현재 이제 당선되신 분 중앙지휘권장 시절인데, 근데 그때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박탈했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계속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근데 검찰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명이 한결같이 야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네, 어려워질 맞죠, 지점까지 맞죠. 왔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총선 패배 원인 2위가 김건희였어요. 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으면 일이 될 뻔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국민의힘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에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이겠죠. 본인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그러니까 있을 텐데요.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털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분명히 지들도 김건희가 혐의가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저희 벼랑 끝에 몰린 거죠. 예. 권오수 회장 기소한 지 2년 4개월이에요. 오늘 시점으로 해서요. 2년 4개월인데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끕니까 지금? 예. 4년. 해소로 4년. 기소. 그러니까 어. 권오수 회장 기소 시점으로요. 어. 기소 시점으로. 야. 볼만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소리가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어요. 김건희 다큐. 요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그 심의를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상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관람하겠다 얘기가 나와요. 꿀잼이다. 재밌다. 재미지다 아주. 오늘 이재명 대표 또 재판 나왔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오늘 그 세월호 10주년 추모식에 참석을 못 하셨죠. 혼자 유일하게. 그게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만나게 해주면서 술 파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어고기 연어고기. 먹이면서. 그러면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사건 조작을 위해서 주요 피의자를 만나게 해주고 입맞춤하게 만든 거고 이거를 실제로 주도한 게 검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사건의 맥락을 잡은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을 엮으려고 나와 김성태를 같이 이렇게 술 맞게 하면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뭐 지금 재판이지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김성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은요. 이거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그 상황들 만들어줘요. 이화영 입장도 그런 거고 검사들 입장에서요. 이거 잘못 공판 검사들이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잣되겠는데? 이 느낌도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도 저 방향성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열려갈 방향이 되긴 없죠. 저쪽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의원직 날리고 피선거권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유력한 게 선거법 위반 재판일 거라고 보는데 그때 좀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저 사람을 기억하냐 못하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유죄는 좀 힘들 거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걸로 지금 이재명을 날리면 자신들이 정권을 안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기대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게 검찰이 안 받으면 또 특검으로 가야 돼요. 특검 가도 이거는 특검 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CCTV만 확보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검찰이 답답한 CCTV를 보여주면 될 것인데 참 숨기는 게 많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뭐 첩첩산중이네요. 어쨌건 간에 이게 뭔가 공격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힘이
지금 없다 이렇게. 지지층들도 돌아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